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내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같이 3과를 공부합시다. 네, 오늘 3과에서는 법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법과 생활이라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라 어떤 표현을 공부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법과 생활이라 조금 무거운 주제가 걱정되시겠지만 오늘 한번 3과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 3과 공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즐겨보시나요? 즐겨보시는 학생이라면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판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 배우는 어휘들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더 즐겁게 영화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또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먼저 재판 진행 사람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판을 진행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하게 되는 그 기관을 우리 법원에 가서 우린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자, 법원에 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재판을 의뢰해서 나를 좀 변호해달라, 나를 좀 보호해달라라고 해서 의뢰인의 보호나 의뢰인의 이익을 돕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변호인 또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하고요. 자, 검사와 변호사의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재판의 여부와 또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어느 정도인지 죄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판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검사, 판사, 변호인을 우리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한국에서는 판사가 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잘못하고 잘함을 판결하고 또 법에서 어떤 죄에 대한 집행을 내리기까지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배심원이라는 제도를 두기도 하는데요. 배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를 하여서 판사와 같은 역할을 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배심원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국민이 직접 이런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가 생겼는데요. 아직까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판을 진행하는 관련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용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이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아주 유력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하고 있고 증거나 또 증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용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법 진행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용의자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판사 또는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에 응당한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어떤 유형이 있냐면 그 유형에는 죄를 직접 어떤 감옥이라는 곳에 가서 치르게 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또 그 대신에 돈으로 내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또는 이 중에서는 가장 크고 무섭고 또 무거운 죄를 집행하는 그런 선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는 사형 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먼저 사형 선고를 살펴보시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선고를 내리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또는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선고를 내렸다고 해도 직접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범죄자이지만 그래도 범죄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사형 같은 것은 우리 인권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 또 무기징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죄를 치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계속 그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아까 어떤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듯한 이런 크고 무거운 무거운 그런 벌도 있지만 그에 상응해서 대신 돈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돈을 내는 경우에는 보석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법 집행 관련 어휘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 집행 관련 어휘에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사형 선고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나나요? 네, 거기서 선고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선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판사나 배심원이 범죄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됐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만큼의 벌을 받아야 된다. 자, 이 벌이 마땅하다 해서 그 벌에 대해서 벌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선고라고 합니다. 자, 또 요즘에는 고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의 사실을 당했다. 또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의 범인을 알고 있으니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 쇼핑을 하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지 않으니까 물건을 주기로 한 사람이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또는 돈을 보내기로 한 사람이 돈을 보내지 않아서 서로 간에 고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문으로 살펴보면 사기꾼을 법원에 고소하다 이런 예문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아까 선고라는 것을 살펴보면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다 해서 사형 선고와 같은 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법 집행에 관련해서 아까 선고를 이야기했는데요. 선고와 같이 이 사람이 사형이다, 이 사람이 무기징역이다, 이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내리다 라고 합니다. 판사가 이 사람에겐 어떤 벌이 필요하니까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소송이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즉 국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이게 나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인지 어떤 것이 마땅한지 그것에 대한 판결을 좀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요구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결혼관이 조금 변화하면서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배우자, 즉 나와 결혼한 남자 또는 여자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소송을 생각해보면 나와 그 사람의 재산, 즉 재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크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소송, 또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의무나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명 가수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법 집행 관련한 어휘들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법 집행이라고 하니까 조금 딱딱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가 수업을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드라마나 또 한국의 영화를 즐길 때도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которые вы сегодня проходите. Итак, слова у нас посокым, йонгыджа, чепо и сокпан. Все эти слова имеют отношение к закону, или больше даже, наверное, к преступникам. Итак, посокым – это залоговые деньги, под которые выпускают арестованные. Затем йонгыджа – это подозреваемый, чепо – это арест, и сокпан – это выход из тюрьмы. У нас пример такой. 경찰은 이번 철도 사건에 что-то-там으로 지목된 김모 씨의 해방을 추적 중이다. И сюда подходит слово 용의자. То есть полиция преследует некоего Кима, указываемого как подозреваемый в деле по краже.
Приступим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kie 망정이지, благодаря чему-то или благодаря какому-то действию. Послушайте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 선생님.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아주 중요한 면접 때문에 옷도 예쁘게 입고 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을 내리고 보니까 갑자기 비가 와서 너무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하철역을 지나가던 저를 만나서 제가 우산을 빌려주어서 다행히 면접도 잘 보고 또 얼마 전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있을 텐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아주 우연한 일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럴 때 사용하는 문법, kie 망정이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면서 계속 공부할까요? 자, 아침에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감기에 걸릴 뻔했다. 자, 첫 번째 예문인데요. 자, 이 사람은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오기 전에 오늘 날씨가 추웠을 것을 알았나요? 알았다고요? 아니요. 몰랐지요? 네. 기회망정이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늘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지 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옷을 따뜻하게 입고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추워서 다행히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다. 기회망정이제 앞에 사용된 문장은 도움이 된 사실, 그리고 감기에 걸릴 뻔했다라는 것은 나쁜 상황에서 빠져나온 것을 두 문장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장해둔 파일이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과제를 처음부터 전부 다시 할 뻔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정말 난감한 경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생각만 해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네, 저는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장해둔 파일이, 이 사람이 파일을 저장해 두었을 때는 이 파일이 나중에 없어지니까 내가 잘 저장해야지, 그렇게 어떤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진행했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우연히 파일 잘 저장해 놔야겠다, 파일 저장해야지 했는데 아마 파일이 전부 없어질 뻔한 그런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장해둔 파일이 있기에 망정이지, 그와 같은 사실이 내가 어떤 어려운 일 아니면 과제를 처음부터 전부 다시 할 뻔한 그와 같은 아주 난감한 일,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도움을 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장에서 우리 어떤 문장이 있었죠? 감기에 걸릴 뻔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도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기회망정이지는 그 사실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잘 피했다, 이런 의미로 뻔하다와 함께 같이 자주 사용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예문을 같이 살펴볼까요? 교재의 예문을 보니 아이가 크게 다칠 뻔한 모양입니다. 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뜨거운 물을 쏟는 바람에 아이가 크게 다칠 뻔했다면서요. 네, 그에 대해서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이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때요? 아이의 엄마가 없었다면 아이는 어땠을까요? 아마 다쳤겠지요? 하지만 아이의 엄마가 있었다는 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치지 않고 어려웠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 이 얻기에 망정이지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의 표현도 사용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된 사실이 앞에 오고 또 그 사실 덕분에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을 때 우리 기회망정이지를 사용하는데요. 그 사실이 내가 계획을 했거나 의도를 한 사실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기에 망전이지.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간밤에 시립도서관에 화재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마침. И у нас здесь вариант ответа, который мы прибавляем к которому окончание 기에 망전이지. 네, 마침 아무도 없기에 망전이지. 대행 참사가 날 뻔했어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говорят, что я слышал, что в город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шлой ночью был пожар. Да, хорошо, что как раз в тот момент там никого не было. Мы избежали крупной катастрофы. А то, получается, здесь чуть не случилась крупная катастрофа. Окончание «날 뻔했다»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чуть было н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공항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려서 많이 헤맸다면서. 아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기야 망정이지. 하마터면 비행기를 놓칠 뻔했지 뭐야.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я слышал, что ты потерялась по дороге в аэропорт и сильно блуждала. Да, как раз хорошо, что я встретила знакомого, а так бы чуть было не. 하마터면 это чуть было не. Упустила самолет. То есть чуть было не опоздала на самолет.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кия манджониджи выражается здесь тоже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хорошо, что я встретила человека знакомого.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следующе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нендун, манендун. И то ли это, то ли не это. То ли что-то делает, то ли что-то не делает.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여러분은 혹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이상형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도서관에는 그런 멋진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아마 멋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못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는데 내가 정말 꿈에 생각했던 이상형을 여러분 눈앞에 본다면 여러분 공부가 정말 잘 될까요? 네, 아마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성실한 학생도 그런 일이 있다면 아마 공부만 하기는 힘들 텐데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고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 그 사람 한번 나가서 연락처라도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내가 책상에 앉아 있지만 그것은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일을 완전히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럴 때 사용하는 는둥, 마는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위층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다. 이 사람은 잠을 잤나요? 네, 잠을 잤긴 잤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을 했다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왜요? 아마 위층에서 잠을 자는 동안 무슨 공사를 했거나 아이가 쿵쿵쿵쿵 돌아다녔거나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었거나 춤을 췄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위층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일 때문에 나는 잠을 잤기는 잤지만 잤다고 말할 수 없는 자는 둥 마는 둥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자,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마지나가 내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듣는 둥 마는 둥?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이렇게 내 얘기를 듣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면 좀 기분이 좋지 않겠죠? 마지나는 내 얘기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내 얘기를 잘 들은 건지 듣지 않은 건지 이거는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듣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들었다는 행동을 완전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럴 때 듣는 둥 마는 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을 볼까요? 여러분은 한번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예문을 봐주세요. 자,
이번 시간 끝나면 식당에 가 밥 먹으러 가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남자는 밥을 안 먹었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1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밥을 먹어? 여러분 보통 점심이라면 12시쯤 먹을 텐데 11시인데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밥을 안 먹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잠 자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더니 배가 많이 고프네. 뭐예요? 아침을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여기서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적게 먹었거나 아주 급히 먹었거나 뭐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긴 했지만 먹었다는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일 때 먹는 둥 마는 둥 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는둥 마는둥 하다라는 표현은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 행동을 완전히 완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그 행동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때 여러분 는둥 마는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 등에 자주 사용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이와 같은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영상만 틀어놓고 다른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영상에 소리만 틀어놓고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운 는둥 마는둥도 우리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нын дун манын дун хада. То ли что-то, то ли не что-то.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이스볼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다. 이스볼 то ли слушает мамино ворчание, то ли не слушает его, только головой кивает. 이번 주까지 장마라고 해서 야외 행사 일정을 연기하려고 했지만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해서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시켰다. Итак, говорили, что чангма, то есть сезон муссонных дождей, продлится до этой недели. Поэтому план провести пикник собирались было перенести, 연기하려고 하다, то есть собираться перенести. Но дождь то ли пойдет, то ли не пойдет, поэтому решили и провели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как было задумано.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오늘 회의 때문에 늦을 거라고 했더니 일찍 들어왔네. 다들 피곤해서 그런지 회의를 하는 둥 마는 둥 일찍 끝냈어. Ты же говорил вроде, что сегодня опоздаешь, то есть придешь домой поздно из-за собрания. Пришел рано. Да все устали из-за этого, что ли? 해서 그런지, это из-за этого, что ли? В общем, думали, проводить ли собрание, не проводить, и пораньше его закончили. 네, 오늘은 54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옛날의 법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넬리 선생님, 54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 옛날에 어떤 법 집행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첫 번째 그림을 보니 눈물을 흘리는 남자가 무슨 부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는 경찰에 가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마도 거기서 안 들어주는 모양인데요.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옛날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럴 때는 북을 치면서 이제는 왕한테 가서 억울한 일을 말씀 들으셨어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옛날에 법 집행이 이루어졌던 일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B라는 판사한테 가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B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B라는 판사가 지금 우리 54쪽의 그림에 있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셨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듣기를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기마 씨는 한국의 신문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지요? 네.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대궐에 설치한 북이죠. 당시에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을 도우려고 신문고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요즘은 그런 신문고 제도를 SNS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SNS가 대신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의 어떤 60대 여자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수사를 한운둥 만운둥 하고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막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난 그 60대 여자의 딸이 SNS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인터넷에 올렸고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제서야 경찰서장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려고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고요. SNS가 있었기망정이지 만약 이마저 없었다면 힘없는 피해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피해 보상은커녕 정신적인 피해만 더 크게 입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과거든 현재든 힘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힘 없는 서민들은 법의 제도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지금은 SNS가 있어서 서민들이 권리를 내세울 수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잘 들으셨어요? 선생님, 신문고란 무엇입니까? 네, 신문고란 조선시대 때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그 일을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한 북을 말합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54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그림에 있는 북이 바로 신문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주요 오희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자, 힘없다, 백성, 왕, 억울하다, 알리다 오희가 있네요. 그러면 제시한 오희 중심으로 빈칸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이야기를 잘 해보셨습니까? 자, 그럼 빈칸에 내용을 넣어서 완성해 볼까요? 신문고란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백성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신문고를 정리했네요. 네, 그럼 오늘날 신문고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SNS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는 억울한 일을 신문고를 통해서 알렸다면 요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SNS를 통해서 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주요 오희, 주요 표현 내용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주요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네, 요즘은 과거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법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SNS를 통해서도 많이 알릴 수 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완성된 내용을 여러분이 말한 내용과 꼭 비교해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신문을 자주 읽으시나요? 네, 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문 기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른 글과는 다른 분명한 특징이 있을 텐데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신문 기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분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기는 신문 기사인데요. 그럼 여러분도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같이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7년 12월 어느 날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 씨가 서울의 어느 한 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요? 1997년 12월에 자, 첫 번째 사건, 여러분 제일 먼저 술에 취해서 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머리를 다쳤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건의 순서 술에 취하고 머리를 다치고 그 다음으로는 응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응급이라고 하면은 아주 급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머리를 다쳤다니 이것은 아주 큰일인데요. 자, 뇌수술을 받고 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인공호흡기라고 하면은 숨을 쉬기 어려운 사람들, 즉 어떤 환자들이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일 때는 숨을 쉬는 것을 도와주는 기계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마스크 형태로 쓰고 여러분 호흡을 하게 도와주는 것을 인공호흡기라고 합니다. 호흡하다라는 것은 숨을 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혼자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라고 해서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아마 위태로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사건의 순서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해서 넘어졌고 머리를 다쳤고 응급수술을 받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부인인 이모 씨가 있는데요. 자, 부인 이모 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계속 치료를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듯 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퇴원을 요구했다. 자, 부인 이모 씨는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생명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병원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감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감당을 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렵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해도 이 사람이 다시 좋은 상태로 돌아온다면 모르겠는데 치료를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병원비를 많이 내기도 너무 어렵고 또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병원에 있기 어려우니까 저 병원에서 퇴원하겠습니다. 제 남편을 데리고 이모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담당 의사는 극구 만류했지만 극구 만류하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다라고 합니다. 부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김 씨를 퇴원시켰다. 네, 어때요? 부인은 퇴원을 요구했죠. 자, 그리고 퇴원을 요구했지만 어때요? 의사가 처음부터 퇴원하세요 했나요? 아니요. 극구 만류했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꺾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을 반대로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사람이 결국 주장한 것을 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람 주장대로 어때요? 김 씨를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퇴원시켰나요? 이 퇴원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만약 김 씨가 사망하더라도, 네, 김 씨가 만약 죽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서를 받았는데요. 이의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내용의 약속을 말합니다. 자, 구급차를 이용해 김 씨를 집에 옮겨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하자. 인공호흡 장치를 제거하는 건 뗀 걸 말합니다. 약 5분 후 김 씨는 호흡 곤란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네,
아까 이야기했죠. 그 사람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호흡기를 떼었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세상을 떠났죠. 결국 사망했지요. 여기서 같은 어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건의 순서 정리되나요? 술 취해서 머리를 다친 사람, 응급수술을 받았고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퇴원을 요구했고 퇴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남자 김 씨는 사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까요? 자, 검찰은 담당 의사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해야 할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집으로 돌려보내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며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살인죄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를 살인죄라고 하죠. 그 죄를 적용해서 어떻게 했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한테? 왜 살인죄를 적용했을까요? 환자를 계속 치료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7여년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네. 자,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이것은 의사에 대한 죄다. 또는 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됐죠? 처음에 머리를 다쳤고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을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는데 부인이 퇴원을 요구했고 퇴원하고 사망한 후에 이와 같이 법정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옳다 또는 여기서는 그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벌어지다 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얼마 동안이나요? 7여년 동안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와 같은 사건을 쭉 정리해보면 검찰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살인죄가 적용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문 기사를 이제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신문 기사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시간의 순서, 사건의 순서에 맞춰서 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을 읽게 되면 앞뒤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그 내용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기에서는 하나하나의 문장이나 하나하나의 어휘보다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서 이와 같이 맥락을 이해하며 읽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읽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읽기에서 읽었던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남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어떤 남자였죠? 뇌를 다쳐서 응급수술을 해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남자. 네. 자, 여러분 아주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의 환자들 또는 너무 많이 아파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는 아마 나는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죽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락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빨리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그 생명을 다 존엄하게 지켜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읽기에서도 법정 공방이 치열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찬성을 하는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아주 치열하게 계속된 논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쓰기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중에서 찬성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찬성의 입장이니까 서론에서는 안락사 찬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겠죠. 내가 안락사를 찬성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안락사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나는 찬성한다 라는 내용으로 서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본론에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먼저 살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 편안한 죽음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큰 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아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닐지 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면 나는 편하게 내 죽음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찬성하는 이유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글에서는 두 가지 찬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후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반박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주장하는 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필요한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가 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지켜야 하겠지만 의사가 처방하는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사람답게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 자, 여기서 반대 내용은 어떤 건가요? 환자가 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반대 입장이겠죠. 네, 아까 찬성은 죽음과 삶의 권리는 내 거니까 내 스스로, 환자 스스로 나는 그걸 선택할 거야. 내 죽음을 요청합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반대에서는 아까 우리 읽기에서 본 것처럼 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사는 환자를 지켜야 하죠. 그런데 환자가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의사가 그것을 들어준다면 어때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그 본분을 지켜야 하는데 그 본분, 의사가 가져야 할 그 의무를 잘 지켰나요? 아니겠지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반대에 대한 주장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네, 의사가 본분을 지켜야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하는 치명적인 약물의 주사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는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왜요? 의사가 아무리 본분을 지켜야 하더라도 앞서 말한 첫 번째 예문처럼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나의 권리, 우리 인간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는 환자에게 본분을 지켜야 하지만 그래도 그 본분을 지키는 것보다 나의 권리가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해서 의사에 대한 본분과 또 환자에 대한 권리를 서로 반박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안락사에 대한 찬성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또 반대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 의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안락사는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나쁜 일에도 이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반대 의견도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또 그 또한 아무리 나쁜 일에 이용되더라도 인간에 대한 권리가 먼저다라는 어떤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그 입장에 대해서 첫 번째는 간단하게 이유를 정리한 후에 반대되는 내용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본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서는 여러분이 서론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요. 본론에서 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입장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찬반 논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글을 쓰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락사에 대한 것은 환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인가요? 아니면은 안락사는 의사가 본분을 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인가요? 여러분이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한번 글로 완성해 보세요.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의 과학유산.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측노선 밑을 치고 들어가 용의 입으로 현자 철환을 지속게 하고 또 천자, 지자 철환과 대장군전을 쏘아 그 배를 깨트리자. 뒤따르고 있던 여러 전선들도 철환과 화살을 그대로 쏘았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한국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거북선은 한국의 뛰어난 과학유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592년 이순신 장군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해 과학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의 있는 발명품입니다. 근대 침략이 있기 전 가장 정확한 조선 최대의 실측지도 대동여지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맥과 하천의 흐름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정호 선생은 나라를 지키고 바르게 다스리겠다는 일념으로 지리와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주 귀중한 과학적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1400년부터 1859년까지 서울에만 172회의 홍수가 있었을 정도로 물난리는 한국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세종대왕은 비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1441년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600년대 이후에야 치구기를 이용했다고 하니 이보다 200년 앞선 조선의 치구기는 세계 최초의 기상 관측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과학유산이 있나요? 한넬리 선생님, 한국에서는 두서없이 말하는 상황에서 횡설수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네. 혹시 카자흐스탄에서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사용하는 표현이 있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несвязная реч이라고 해요. 네, 그렇군요. 63페이지 있는 예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 표현을 반드시 익혀보세요. 자, 오늘 상가에서는 법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조금 딱딱한 표현과 어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한국어를 횡설수설을 하지 않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